안녕하셨어요? 지혜로운 정약사입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한 지난 영상을 보시고 운동하고 소식을 해도 그렇게 안 빠지던 뱃살이 일주일 만에 쏙 빠졌다는 분이 계셨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이 체중 감량하는 데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 지난번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먼저 보시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대표적인 증상은 첫 번째 복부 비만, 즉 뱃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밥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금방 배가 고프고 또 배는 부른데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세 번째, 초콜릿이나 사탕, 달달한 과자나 커피, 단 과일이 수시로 땡기고요. 네 번째, 식곤증이 심합니다. 다섯 번째는 늘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야 뱃살이 빠집니다. 뱃살을 만드는 호르몬이 인슐린이죠. 이 인슐린을 잘 이용하는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인데요. 인슐린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는 방법이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고기와 커피, 과일을 먹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런 음식들을 어떻게 먹어야 뱃살을 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근육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단백질 보충제도 먹고 또 단백질 음식의 섭취도 많이 늘리죠. 그런데 단백질도 탄수화물만큼은 아니지만 인슐린을 자극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특히 기름은 살이 찐다고 닭가슴살과 같은 살코기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살코기가 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인슐린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살코기를 드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지방이 붙어 있는 고기를 드시는 것이 더 좋아요.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같이 먹는 겁니다. 갈비나 삼겹살을 먹고 나면 후식으로 냉면이나 아니면 된장찌개에 밥 한 그릇을 먹거나 밥을 볶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돈가스는 우동이나 메밀소바를 같이 먹으면 맛있고요. 탕수육은 짜장면을 곁들여서 먹으면 너무 맛있죠. 하지만 이런 조합이 탄수화물을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훨씬 더 인슐린 수치를 올린다고 해요. 여기에다가 식혜나 수정과 그리고 콜라나 액상과당이 듬뿍 들어있는 그런 음료수를 디저트로 마시게 된다면 인슐린은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는 충분한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채소를 기름으로 드레싱하면 더 좋겠죠. 먹는 순서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이 좋고요. 채소로 어느 정도 배를 좀 든든하게 하시고 단백질을 적당량 드시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은 아주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을 다이어트식으로 많이 드시는데요. 당도가 높은 과일은 살을 빼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과당도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고 남는 과당은 내장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보통 식사를 하면 이 포도당은 인슐린의 도움으로 세포로 가서 에너지로 쓰이고요. 남는 것은 간에 가서 지방이나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는 반면에 이 과당은 인슐린의 도움이 없이 바로 혈액을 타고 간으로 직행을 합니다. 그래서 과당을 과잉 섭취하면 간에서 쉽게 중성지방으로 전환이 되어서 지방간을 만들고요. 그리고 내장 지방이 되어서 비만의 원인이 되는 거죠. 식사를 통해 포도당이 들어오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이때 포만감을 줘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도 분비가 되고요. 반대로 공복감을 느껴서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은 분비가 억제됩니다. 그런데 과당은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렙틴도 자극하지 않아서 식욕을 억제하지 않아 과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과일은 단맛이 강하지 않고 단단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토마토나 사과, 그리고 딸기와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 그리고 아보카도나 키위가 좋습니다.
포도나 복숭아, 그리고 수박과 망고처럼 부드럽고 단맛이 강한 과일이나 수분을 다 말려버린 건과일, 그리고 과일 통조림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아요.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빨리 상승시키는 과일 주스도 다이어트 할 때는 좋지 않겠죠. 과일의 껍질에 들어있는 섬유질은 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하기 때문에 과일은 될 수 있으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설탕 대신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과 같은 대체 감미료는 칼로리가 거의 없어서 다이어트 할 때 많이 응용을 하죠. 그런데 이런 대체 감미료도 칼로리가 없다고 마음껏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맛 자체가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을 분비하기 때문에 살을 빼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설탕을 먹으면 혈당과 칼로리가 올라가는데요. 이런 대체 감미료들은 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을 생기게 만들어서 오히려 식욕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체 감미료가 안전하다고 마음껏 드시는 것은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다이어트를 할 때 저는 소금물을 꼭 함께 드시게 하는데요. 식사량이 줄어들면 에너지원이 적게 들어오니까 몸에서 에너지 생산도 줄어들고 대사가 느려지죠. 그래서 몸이 무기력해지고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미네랄과 물은 에너지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단식을 하면서 음식으로 들어오는 미네랄과 물이 부족해지는 만큼 반드시 따로 충분히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단식을 할 때는 채식 위주로 많이 드시잖아요. 채소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죠. 이 칼륨은 나트륨과 경쟁적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채소를 많이 드시면 나트륨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을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우리 몸의 미네랄 균형이 깨지지 않아서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간헐적 단식 중에 소금물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식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실제로 배가 고픈 건 아닌데 이 단식으로 인해서 음식을 절제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허기를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가짜 허기라고 하는데요.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 탄수화물 중독이 있는 분들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몸이 탈수 상태일 때 이것을 허기로 착각해서 뇌로 신호를 보내면서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소금물을 드시면 이 가짜 허기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물 대신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많죠. 커피는 지방 대사에 필요한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하지만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이 코티솔의 분비를 늘려서 인슐린을 자극해서 식욕을 증가시키고 또 지방을 저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는 동안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지방을 분해하고 근육 생성을 돕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는 충분히 자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커피로 인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이 몸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코티솔이 과잉 분비되고 또 인슐린 분비도 늘어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죠. 난 커피 마셔도 잘 자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실제 커피를 끊어보면 이 수면의 질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이어트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과로와 수면 부족과 같은 신체적인 스트레스도 있지만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너무 굶는 것도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굶는 다이어트는 실패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간헐적 단식도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내 몸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습관이죠. 오늘 알려드린 이런 식습관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평소에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요.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살을 빼고 나서도 이런 식습관으로 건강을 계속 유지를 하셨으면 합니다. 지혜로운 정리학사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되는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